그러면 이제 겨울이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번 겨울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마음까지도 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그 뭐라 그럴까 증세 같은 게 하나만 보여도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렇죠. 또 나부터도 일단은 너무 부담스럽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감기라도 걸려버리면 정말 괴롭잖아요. 이 겨울 우리가 어떻게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지 높일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블루 때문에 심신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또 면역이 떨어져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맞서는 건 두 개의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개의 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방역이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국가적인 방역, 사회적인 방역에 잘 동참하면서 자신도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역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면역력이 무너져 있으면 코로나19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책을 우리 대표님께 소개해 주셨는데 저울 면역력이라는 게 뭐냐면 적정 면역력. 면역력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 면역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올 겨울에 이제 한번 면역력에 대해서 중심을 한번 잡으면 그 부분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매년 어떤 면역력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면역력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면역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말씀하신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이거 당위성은 알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좀 알려주세요. 방법.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장이 중요합니다. 아, 장. 우리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게 된 게 장 건강이 나빠진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다는 거는 우리가 그 변비가 걸린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 건강의 핵심은 장내세균숲인데 장내세균숲에 파괴가 일어났을 때는 장내세균숲이 우리 장 안에서 우리 몸의 독소로부터 우리 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장내세균숲이 떨펴버리면 장벽으로 우리 음식물의 독소라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온몸 타고 옮겨 다니거든요. 그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나타난 증상이 우리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변비와 설사 같은 배변 활동의 변화, 그 배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다른 원인이 특별하게 없는데도 피부에 뽀록지라든지 알러지 같은 게 계속 생기고 그런 경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장내 세균숲의 파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세균숲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호흡입니다. 우리 폐를 통해서 이제 면역에 위험이 되는 이슈가 이렇게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폐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가 뇌죠. 그러니까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 장, 폐, 뇌의 어떤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근데 자꾸 코호흡을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입으로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거나 코로 하거나 이게 방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요? 자, 우리가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우리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바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여기 코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물이 있어요. 코털, 콧물, 코점막, 부비동에서 90% 정도의 외부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아, 이게 정확히 뭐라 그러나? 공기청정기, 살균기 역할, 가습기 역할 가지고 하는 거죠. 아,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왜 우리 뭐라 그러죠? 뭔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털 같은 거 자주 자르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네요. 근데 코털을 자르는 것 못지않게 또 되게 위험한 게 코털을 뽑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 뽑힌 자리도 옆에 있는 세균이 타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부비동 정맥염을 일으키면서 뇌까지 타고 가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게 발톱을 되게 짧게 자르면서 발가락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더불어서 코털 뽑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코털을 자를 때도 소재가 되지 않은 그 가위 가지고는 절대 자르지 않는, 그 균이 나중에 치명적인 코점막의 어떤 방어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코털 잘라주는 거는 위생적으로나 이렇게 뭐 미관적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건강에는 안 좋을 수 그래서 있다. 자를 때는 뭐 반드시 그 코트 가위를 알코올로 예, 소재하고 그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건강이 일시에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게 거죠. 코털 뭐 이게 우습게 봤더니 이게 아니군요. 예, 코털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예, 코털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방어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면역력을 아까 뭐 이렇게 생활 습관을 통해서 호흡법이라든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즘은 이제 건강식품, 영양제 같은 걸로도 이제 많이 이걸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그래서 자기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해서 사실은 이제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담당 주치의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렇게 정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기를 잘 알아야 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게 유산균하고 프리바이오틱스인데 그렇죠.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가 자기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유산균을 먹으면 배가 오히려 아프거나 설사를 계속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2주 정도 먹었는데도 그 정상이 호전되는 걸 못 느낀다고 그러면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딴 사람한테 주든지 그걸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 기능의 호전에 의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그거에 맞는 영양제를 드시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자기 몸이 이걸 감내할 수 있는지 자기 몸의 허용 능력을 넘어버리게 영양제를 먹어버리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누가 추천을 해줘서 한 7, 8가지를 먹는단 말이에요. 건강식품 영양제를. 과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제가 영양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분은 20개까지 드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래서 우리 임수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개 정도 자기가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드시면 좋은데 영양제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자 눈이 안 좋으니까 뭐 루테인을 먹고 장이 안 좋으니까 먹고 그 다음에 혈관 건강이니까 오메가3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면역력 때문에 미네랄이나 이런 것도 먹게 되고, 비타민 D도 이제 섭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폴리스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음식, 비타민 C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고, 종합 비타민 이렇게 먹고, 간에 안 좋아서 뭐 밀크 시스나 이런 부분들을 먹는데, 그죠? 대부분 그렇게 드시고 계시죠. 대부분 이렇게 먹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양제 만능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영양제 먹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다 잘하고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양제는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 10%에서 20%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SSEN이거든요. 스트레스, 슬립, 엑사이즈, 뉴트리션이니까 밸런스 있게 해주시면 영양제가 금상첨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거 영양제로 이 모든 걸 다 하겠다 해버리면 오히려 안 먹는 이만 못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영양제 드시지 말고 한 개 한 개씩 먹으면서 자기 몸에게 맞는지를 밸런스를 잘 맞추어가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몸에 굉장히 피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줄여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 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 뭐를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거를 먹는데 몸이 이상 반응을 보여요. 더 아프거나.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명현 현상이야. 그래서 몸에 그 독소를 몰아내는 하나의 그 과정이니까 괜찮아, 꾸준히 먹어,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이 먹어버리면 어떤 영양제 때문에 그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씩 이렇게 먹으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일시적으로 몸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반응 자체가 어느 일정 한도를 넘거나 본인에게 굉장히 어떤 과도하게 반응을 주고 있다면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주의해서 이렇게 드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비타민 C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비타민 C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아까 영양제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하루 섭취량 뭐 1000cc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요즘 누가 3000cc는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먹어봤거든요. 먹기도 힘든데 하여튼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이제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는데, 메가도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가도스 요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학 그 연구는 이제 조금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되는 대상 자체가 연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금 부족한 것이 약간 문제이긴 한데, 메가도스 요법을 했을 때 비타민 C를 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장에 결석이 있거나 위염이 있거나 그다음에 장이 약하신 분은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음식에서 이제 대부분의 비타민 C를 섭취하라고 그러고, 비타민 C를 이제 부족해서 채운다면 1000ml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인데요. 물론 이제 메가도스 요법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굉장히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영양제를 먹건 그것이 내 몸에서 어떤 거부 반응과 더 아프다던가 네. 뭐 이상 현상을 보인다든가 이런 게 아닌다면 그냥 내 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자기의 정상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영양제가 자기에 맞는지에 대한 어떤 맞춤형 어떤 검사나 처방법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우리 투자 기술에 아니면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영양제를 먹을 때 본인이 목적한 어떤 기대 효과와 그냥 본인이 바라고 있는 증상, 적응증이 해소가 되고 좋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먹으셔야 되고, 맹목적으로 내가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먹다가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 그거를 현명하게 영양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양제는 약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건 좀 먹어도 좀 과하게 먹어도 간에 부담이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식품이니까. 그런데 영양제는 약은 아니지만 생리적 활성을 가진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식품보다는 조금 작용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이 받은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과도하게 왔을 때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에 무리, 경미한 무리들을 이렇게 일으킨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영양제를 통해서 부족한 걸 계속 채워나가는 거는 뭔가 몸이 내가 나쁘기 전에 예. 어떤 보완, 예방 예. 조치로 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미 많이 나빠졌어요. 네. 몸이 어디 신체 일부가 안 좋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도 이 영양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 이거 1회분을 한 3회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금방 좋아지겠지. 아닌 건가요? 아니죠. 예. 많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현명하게 드시면서 자기 몸을 케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어떤 수용 능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 내로 먹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이미 나빠지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사하고 약을 먹어야 돼요.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필요한 약이 있으면 약을 섭취를 하시는 거고, 영양제 같은 경우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적정량 섭취,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영양제가 뭔지를 잘 알아서 그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혈액 검사나 모바일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기술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발전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이 한국적 특성인가요? 이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이걸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네.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거든요. 네. 그래서 나 이거 허리가 아파 아니면 뭐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 야 이거 좋아 이거 먹어 그럼 또 그냥 먹어요. 사 먹어. 예. 이게 좋대더라 해서. 그러다가 이게 뭔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렇게 전통의학 안으로 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게 들어온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금 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잘못했다가 오히려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의사들과 이렇게 잘 콜라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겨울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감기나 독감에 걸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그 조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번에는 굉장히
난감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독감과 감기는 이제 독감 검사로 간단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간이 검사로 알 수가 있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고열이라든지 기침이 굉장히 심하면 무조건 선배 진료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기나 이제 심한 독감에 안 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독감 예방종은 반드시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감기나 이제 독감에 걸릴 때 이거에 대해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회복 능력, 자신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의 염증을 잘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쉬는 거? 네,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철에 가로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연말에 회식 같은 것도 많은데 현명하게 그거를 꼭 이제 감기나 독감이 언제 많이 걸리냐면 무리했을 때 많이 걸리거든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철 과일이나 채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면역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 혈관, 이 호흡, 이게 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 정도라고 한다면 자기의 상태에 맞게끔 뭐 비타민 종류, 종합 미네랄 종류, 그 다음에 우리 장 건강에 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이나 유익균 정도, 그런 부분들은 또 자기가 식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그때 규칙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어쨌든 감기나 독감이 걸려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래도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예, 빨리 가서 뭐 더 심한 질병으로 전환이 되지 않도록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감기는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도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뭐 치료약으로 주는 그런 약 먹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 과일이나 먹으면서 그냥 앓을 만큼 앓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약을 안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순 감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몸의 어떤 기능이 있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나중에 세균과 결합해 가지고 폐렴이 되거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증세, 일반 감기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증세는 자기가 치료하면서 경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자기가 잘 모르거나 평소에 알았던가 다른 정도의 강도의 어떤 증상, 특히 뭐 두통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경우죠. 자기가 모르는 두통이 생기면 무조건 신과 가봐야 되는 것처럼 그게 뭔가 이렇게 요양을 하면서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지 그것이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가진 질환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영양제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한 글자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글자 중에 대표적인 땀. 예, 땀나는 운동을 해라. 숨찬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숨찰 정도로? 예. 그 다음에 숲에 가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자연환경이 좋은 데가 없잖아요. 조금만 나오면 강산들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야외에 나와서 야외 숲에 가게 되면 뭐 피톤치드라든지 수많은 이제 항산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강조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몸에 필요하면 잠자는 시간 조금 더 늘려주기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쉼의 여유도 중요합니다. 낮에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지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평소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도움을 받았던 영양제 섭취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나의 어떤 예방 조치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먹는 것이 됐든. 그래서 건강 역시 투자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 1%에서 2%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그게 10%, 20%의 건강 플러스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눈덩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한 10분이 나중에 노년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의 눈덩이 복리 효과도 나타나니까요. 건강에도 투자의 끊임없이 기법이 여기 다 적용되네요. 예, 건강에도 투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가정의학 전문의이시고 지금 서울 ND 의원 원장이신 박민수 박사님과 함께 우리 그 건강, 중년 이후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정말 한번 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내가 신경을 좀 안 쓰면서 살았구나 반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료로 책 공부를 해드리는 영광입니다. 예.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 네, 우리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알아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이런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머니톡 시청자분들이 진짜 최고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우리 투자자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